마음에 있는 손편지 써주시면 굉장히 좋죠. 장문의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누군지는 저는 잘 알죠. 수업을 많이 들었던 친구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적어도 따뜻한 내 집 한 칸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으로 받은 8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주변 아파트를 알아보았으나 4, 5년 전 이야기겠죠.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첫 내 집 마련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니 저 또한 기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때 알려주신 메시지들이 정말 많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신용화폐 시스템을 이제야 알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거의 주입식으로 주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신 선생님은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저 또한 흙수저였으며 40을 앞두고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12년 전 신혼집을 6층 맨션 전세로 시작해서 내보다 낫네. 나는 500만원 10만원짜리 시장 안에 잘세 살았어. 이 내보다 낫다야. 처음에 시작. 기회는 또 오더군요. 버스는 또 온다. 항상 하는 얘기죠. 제가 교수님 말씀 제가 경험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수님을 만나 우리 가족 행복 지수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연말연시 잘 보내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신용화폐 시스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에 부동산 강의하는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따져보면 많죠. 그분들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 공부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큰일 났어. 이거 폭망해서 집값 떨어질 것 같아.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 공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기도 바쁜데 현장 임장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경제 공부까지 하라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해서 굴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지만 그 공부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신용화폐 시스템.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 파트 중에서도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 거야? 내가 도대체 몇십 년을 벌어야 서울에 집을 하나, 그것도 중위가격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삽질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삽질하고 있죠. 이게 밑에 돈입니다. 이게 삽질을 하고 있고 뒤에 대지 저금통이 있죠. 우리는 그 화폐 공급의 일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계좌로 찍혀 있고 거의 대부분 사이버머니죠. 그 숫자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피와 땀, 눈물, 노동, 아이디어, 재능을 화폐로 바꾼 거죠. 고작 종이에 찍힌 시간이나 컴퓨터에 입력된 숫자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하든 어떤 자본소득을 이루든 지식의 아이디어로서 돈을 벌든지 간에 금액이 많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삽질을 열심히 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알게 되면 이 삽질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이 노력 대비 돌아오는 베네핏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비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비밀이다. 뭐길래 도대체? 많은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소수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맞벌이를 하지 않고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시대는 가버린 지 오래다. 자, 매일 모든 것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오로지 100만 명 중 1명만이 그 이유를 이해한다. 당신은 이제 세계의 불평등의 주 원인인
화폐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종이 쪼가리,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걸로 우리는 거래를 하자. 그게 화폐자. 이 화폐가 세계적인 불평등의 주 원인이다라는 거죠. 권세를 가진 자들은 당신이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가 지난 100년간 그들의 경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대요. 앞으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충분히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이 절대 소수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를 계속 축적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면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요 뭐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 은행 제도가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화폐를 찍어대고 있다. 며칠 전에 웹필실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왔는데 은행에 계신 분들도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모든 현대사회는 거의 모두 같은 방법으로 화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는 소유권이 없지만 소유권에 버금가기 때문에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도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생각. 민주당은 예전에 한나라당 때 4대강 22조 쓴 거 가지고 개를 떨어놓고 민주당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어마무시하죠.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정치가들은 국민들에게 나를 뽑아주면 당신한테 해주겠다. 직접적인 돈도 지금 주지만 도로를 깔아주겠다. 터널을 뚫어주겠다. 뭐 역사를 지어주겠다.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혜택은 결과적으로 돈이죠. 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치인들이 약속한 공짜 특권은 재난지원금이 됐든 무슨 지원금이 됐든 보육에 필요한 돈을 주든 노인연금이 됐든 뭐든지 간에 정부에서 돈을 뿌리면 재정입니다. 재정.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모든 게 충당이 된다라면 균형재정이죠. 근데 이제 세금보다 뿌리는 돈이 더 많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 빚이죠. 빚이죠. 우리나라에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세금으로 모자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는 뭡니까? 채용증이죠. 이 채용증은 돈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원금하고 이자 이만큼 해서 주겠다. 이 종이 쪼가리잖아요. 한국말로 1조 원을 빌려주면 10년 뒤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국가의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이 미래의 세금을 가지고 갚아야 할 빚이죠. 그러므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미래의 부를 훔쳐다가 오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으로 350조를 풀었는데요. 결국은 세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죠. 이제까지의 상식이고요. 지갑 속에 있는 돈, 본원통화라고 하는데요. 이 본원통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제가 항상 강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돈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들고 이게 돈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과 화폐, 머니와 커런시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돈의 내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요. 무엇을 살 수 있냐?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근데 이 구매력은 계속 변하잖아요. 5만 원짜리 이 종이 돈은 그대로인데 얘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크기는 매년 달라진다라는 거죠. 돈이나 화폐나 뭐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휴대가 간편해야 된다.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똑같은데 단 하나가 틀려요. 돈은 오랫동안 구매력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구매력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골드죠. 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봐라. 금 사야 할까요? 바로 이런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역사 속에서 종이화폐가 그저 보관증 또는 종이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았다. 가치, 구매력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던 금, 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돈, 머니에 해당합니다. 신사임당은 그냥 뭐다? 종이에 불과하다니까. 닉슨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71년도에 불태한 화폐로 바뀌면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자. 우리가 돈이라고 일컫는 이 신사임당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해. 왜 그러냐면 이 5만 원 가지고 금방에 가면 5만 원씩 금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매력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금방에서 금을 바꿔주긴 하는데 매년 똑같은 양으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받은 돈을 각 부처에 보내겠죠. 정치인들은 땡큐 이러면서 경전철 만드는 데 쓰고 공항 만드는 데도 쓰고 고속도로 만드는 데도 쓰고 지원을 하죠. 종이화폐를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열라삽질을 합니다. 통장에 또는 대지저금통에 피와 땀 눈물을 흘려서 담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돈이 과연 뭔지. 자, 지금부터 본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